자, 노페인 노경 10문제씩 지금 출발해 봅시다. 10문제씩만 끊어서 가볼게요. 네. 요딴 거죠.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이 문제. 아우, 1번 너무 쉽다. 그지? 자, 1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뭔데? 문제에서 집합이냐라고 물어보죠. 집합을 OX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데?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집합, 그러면은 대상이 분명한 거죠. 대상이 분명한 모임.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는 객관적이거나 기준이 명확하다. 이런 거지. 대상이 분명하고 기준이 명확하면 우리는 객관적이라고 그럴 거야. 결국 집합이란 거는 대상이 분명하고 객관적인 모임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가 되시면 되겠다. 맞네? 맞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광역시 모임. 우리나라 광역시는 당연히 있다. 그죠? 우리나라 광역시 있다. 그죠? 광역시 정해져 있죠. 나 저 광역시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모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광역시는 정해져 있어. 광역시 뭐 그다음 특별시 이렇게 행정자치특별시 뭐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잖아. 기준으로 정해놨어. 예쁜 학생. 예쁜 여학생이 되면 참 좋겠는데 내 눈에는 내 여친이 제일 예쁘고 뭐 누구 눈에는 엄마 눈에는 뭐 여러분이 다 예쁘고 그래요. 근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죠? 이거 안녕 빠이빠이 안 되겠다. 그죠? 자, 디귿. 팔에 가까운. 팔에 가까워. 가깝다. 가깝다라는 게 어느 정도 가깝다는 게 정해진 게 없잖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얘는 안 되겠지. 자, 큰 홀수. 크다. 어떤 사람은 99면 충분히 큰데? 라고 얘기할 수 있고 키로 얘기하면 99cm는 별로 큰 키가 아니야. 그죠? 뭐, 그 다음에 뭐, 171, 뭐, 185, 이렇게 되면 좀 커지나? 이런 느낌도 들 수 있고, 그죠? 그래서 큰 홀수라고 했을 때 큰, 마찬가지 크다라는 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제외합니다. 맞죠? 자, 얘는 비교를 해보자. 1보다 작은이라고 그랬어요. 1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일단. 그런데 미임을 보면 갑자기 답답한 사람도 있어. 야, 1보다 작은데? 1보다 작은데? 1보다 작은데? 1보다 작은 수 많은데? 그 중에 자연수라고 그랬는데,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9인데? 그죠? 근데 1보다 작으면? 없는데? 야, 그런 거 없잖아. 없어. 없으니까, 이거 집합이 아니구나. 없으니까 집합이에요. 뭔 소리예요, 선생님? 없으니까 집합이에요. 뭐라고요? 없으니까 집합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다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기준이 명확해서 아무것도 없어. 집합의 원소가 없는 걸 우리 뭐라 그러냐? 그렇지, 공집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는 된다, 이렇게 되죠. 자, 3의 배수 집합. 뭐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얘는 당연히 기준이 명확하고 여러분이 다 3, 6, 9, 12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녀석이니까 답은 기읍, 미음, 비읍 이렇게 돼서 답은 3개가 되겠죠. 괜찮하다 됐죠. 넘어갑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죠? 괜찮.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번을 가보자. 2번. 오이, 오야, 됐다.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에서 요거 너무 쉬운 문제라 바로 풀이해도 되겠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면 1번에서 뭐라 그러냐면 1, 요거. 어떻게 읽지? 1은 A의 원소다. 그래요. 원소. 자, 이거 원소라는 녀석이 나왔어. 원소기호. 자, 요거만 챙기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원소기호는 무슨 말이다? 집합 안에 구성품이냐? 집합 안에 구성품. 집합 안에 구성품이란 건 집합 안에 있느냐? 요 갈로 안에 있느냐? 1이 있느냐? 자, 집합 안에 원소를 보시면 지금 1이라는 애도 있고 2라는 원소도 있고 중갈로 열고 1, 2 중갈로 닫고로는 원소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얘가 원소라 그랬으니까 원소란 건 그냥 갈로 안에 있는 애를 찾는 거지. 그냥 그 대상들이니까. 대상이 속하고 있으면 맞다가 되겠죠. 마찬가지 1, 2 요거 있잖아. 이제 똑같이 생긴 거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이번엔 얘가 무슨 기호야? 부분집합 기호야. 그지? 부분집합 기호.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녀석이죠? 핵심이다. 그지? 3번, 4번을 보면 부분집합 기호가 나왔어. 자, 부분집합 기호니까 얘는 뭐야? 집합인 거야. 부분집합 기호니까 이 앞에는 집합이 와야 돼. 그지? 집합이 와야 돼.
선생님 집합이 와야 되는데 집합은 뭡니까? 집합은 그냥 갈로예요. 갈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대상이 분명한 모임을 갈로로 딱 닫아두면 집합인 거지. 그러니까 집합이니까 요거는 봐봐. 3번을 보시면 징 2가 A의 부분 집합이 되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 얘는 집합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얘가 원소인 거죠. 2라는 원소가 있으면 A의 부분 집합이죠. 2라는 녀석이 A에 있으면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요. 얘는 1, 2지 1, 2. 원소가 1, 2. 1, 2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3번하고 4번 문제 없겠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1, 2랑 중괄호 열고 1, 2 중괄호 닫고라는 원소가 3개니까 요거는 5번이 답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5번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A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의 원소 개수랍니다. 3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도 한다. 그지? 괜찮다. 많이 어려운 문제 같진 않네. 자, 3번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 그죠? 3번 문제는 조금 더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진 상태. 자, 일단 문제 1번에서 원소의 개수 물어봤어요. 원소의 개수. 자, 원소의 개수 세봅시다.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동글뱅이 땡. 얘를 공집합이라 읽는 건 좀 그렇고 동글뱅이 땡이라 하자.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 2 가로 닫고도 있어요.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일단 1번은 틀렸지. 자, 2번에 자, 여기 무슨 기호? 시작. 원소 기호니까 여기 중괄호 안에 대상으로 존재하냐 그랬는데 요렇게 생긴 애가 없죠. 동글뱅이 땡은 있지만 중괄호 열고 동글뱅이 땡은 없잖아. 그지? 중괄호 열고 동글뱅이 땡이냐? 아니, 중괄호 열고 동글뱅이 땡은 여기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없어. 바이바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기호입니까? 얘는 집합기호죠. 집합기호. 부분 집합기호니까 요걸 뭐라 봐야 돼? 집합기호로 봐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대상을 뭐로 봐야 됩니까? 원소로 봐야 돼요. 1,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부분 집합이냐? 그 말은 1, 2가 원소에 여기 딱 있잖아.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고 계속 해보자. 자, 이번에는 얘가 무슨 기호니까? 원소 기호니까 요렇게 생긴 애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요렇게 생긴 애가 원소에 없잖아요. 여기는 0, 1, 2, 동글뱅이 땡, 중괄호 열고 1, 중괄호 닫고, 중괄호 열고 1, 2, 중괄호 닫고만 원소입니다. 요렇게 생긴 애 없어요. 요런 새끼 없어. 너 없어. 바이바이. 그 다음에 무슨 기호? 얘는 부분집합기호. 부분집합기호는 얘는 집합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동글뱅이 땡도 원소로 가지고 있고 중괄호 열고 0, 1, 2 중괄호 닫고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냐? 동글뱅이 땡이랑 중괄호 열고 0, 1, 2 중괄호 닫고가 여기 원소를 가지고 있느냐? 엄서. 그래서 틀렸다.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틀렸다. 크게 어렵지 않겠다. 자, 요 4번이 여러분 좀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4번. 요 4번은 좀 어려운데 요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제 유형화시키면 뭐 별로 유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형화시키면 얘를 우리는 조건집합이라고 해요. 조건집합. 조건집합은 은근히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조건집합은 좀 챙겨 두시는 게 좋겠다. 조건집합이 뭐냐면 여기 요런 거를 조건이라고 해요. 그냥 문제 나와 있지? 여기 조건이라고. 저 S가 조건 이거이면 이거를 만족시킨다. 요게 조건인가.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을 우리가 지금 풀어나가라는 거잖아요. 요거를. 자, 요렇게 풀 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런 조건을 해결할 때 문제에서 원소에 제한 조건이 걸린다는 거. 원소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럼 자연수니까 쫄지 말고 자연수가 1, 2, 3, 4, 5, 6, 7, 8, 9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 무조건 자연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한 번 더. 무조건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한 번 더 얘기할게. 자연수로 무조건 구성되어 있는 집합 S여야 돼. 그리고 만약에 그 자연수가 S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면요. 그 자연수가 X가 S의 원소가 되면 무조건 6-X도 무조건 S의 원소가 들어가게 해야 된대.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된대. 그러면 자연수가 제일 시작이 얼마니까? 자연수 시작이 얼마니까? 그렇죠? 자연수 1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1이 X의 원소라면 6-X 얼마? 5가 무조건 원소가 돼야 돼요. 됐죠? 만약 2가 원소라면 4가 원소가 돼야 돼. 그지? 3이 원소라면
6만원 3도 3이네. 아하, 이게 무슨 말이냐. 1이랑 5는 세트인 거야. 1이랑 5는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 1이 들어가면 5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면 무조건 1이 들어가는. 1과 5는 함께 원소를 갖고 있는 거. 우리 둘이는 꼭 같이 갈래요. 우리 놀러 갈 거야? 막, 그럼 놀러 가자. 나 누구 안 가면 안 갈 거야. 난 쟤랑 꼭 같이 갈래.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 주변에서. 걔 가. 걔 안 가면 난 좀 그런데.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2라는 녀석과 4는 짝꿍인 거야. 짝꿍. 2가 들어가면 4가 들어가고 4가 들어가면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짝꿍인 겁니다. 무조건 반드시 x가 원소면 6-x도 원소가 되게 되라 그랬어요. 무조건 짝이 지어져 있어. 근데 3은 3 빼기 3, 6-3도 3입니다. 그래서 3은 혼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세트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거든. 그럼 집합 S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 생각은. 자, 1단계가 끝났어. 2단계로 가면 2단계도 풀이가 어렵다. 이 문제. 아우, 어려워. 자, 그럼 S라는 집합을 우리가 만들 때 제일 단순한 게 얘가 세트니까 1, 5가 들어가도 하나의 S라는 만족하겠죠. 그 다음에 2, 4라는 집합을 만들어도 되고 3이라는 집합을 만들어도 S라는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죠? S는 자연수로만 되어 있는 집합이고 1, 5, 2, 4, 3.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세트로 묶어서 만들면 1, 5랑 2, 4랑 들어가도 되고 이해되십니까? 1, 5랑 3이 들어가도 저 조건을 만족하죠. 그 다음에 2, 4랑 3이 들어가도 만족합니다. 그지? 세 번째 얘들을 다 밀어 넣는 거 1, 5, 2, 4, 3이 들어가도 이 조건을 만족하죠. 항상 저 조건을 무조건 만족하는 집합을 찾아라 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이렇게 풀 거야. 그래서 답은 7개다 이렇게 체크를 할 건데 자,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요 언제 이렇게 다 세겠냐고. 그래서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팁을 드릴게. 자, 조건집합 문제가 나왔어.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조건집합 문제가 나오면 일단 세트를 구성합시다. 자, 1단계 한번 띄울까? 1단계 뭐 어떻게 한다고? 1단계 세트 짝꿍 만들기 짝꿍 찾기. 2단계가 뭐냐? 2단계 여기서 2단계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단계는 부분집합의 개수처럼 생각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처럼 구하기처럼 해보자. 자,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거냐? 이번에는 자, 조건집합을 나오면 세트부터 구성하자 그랬어. 자, 1단계부터 다시 해볼게요. 1단계 세트 구성하면 1이랑 5가 세트고, 그죠? 1이랑 5가 세트고, 그 다음에 2하고 4가 세트고, 3이 이렇게 하나의 세트야. 그러니까 얘들을 S라는 집합에 얘가 들어가도 되고, 됐죠? 되겠습니까? 이제 2단계로 갑니다. S라는 집합에서 얘가 들어가도 되고, 얘가 안 들어가도 되고, 1, 5는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따로 들어가고 1만 들어가거나 5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하나의 그냥 원소로 보면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과 C라는 원소가 있는 거잖아. 그럼 집합 S는 A라는 걸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B라는 걸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C라는 녀석, 3이라는 녀석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밖에 없겠지. 그거 말고 다른 거 7이 들어갈 수는 없고 6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7이 들어가면 6-7은 -1인데 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어차피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는 딱 정해져 있는 거죠. 1, 5 세트 아니면 2, 4 세트 아니면 3이라는 원소를 집어넣을 건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니까 가짓수가 어떻게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답은 몇 가지? 8가지라고 체크를 보통 한단 말이야. 근데 아까 자연수를 원소로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 1, 5도 안 들어가고 2, 4도 안 들어가고 3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집합 S는 공집합이겠죠.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니까. 근데 걔는 공집합은 안 되니까 하나 빼줘서 답은 7이다. 이렇게 알아두는 게 조금 더 중요한 팁이야. 4번. 선생님들 4번 이거 중요합니다. 4번. 됐죠? 여기까지. 네. 조건집합 중요하니까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알람을 울려서 미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5번 가자. 5번을 보면 집합에 아이고 오랜만이셔. 요거 무슨 문제야? 요거는 그 유명한 조건제 집합이야. 자, 조건제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지? 요거 요 녀석이 원소다. 그죠? 요 자리가 원소다. 꼭 x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저 자리가 원소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문제 들어가시면 그게 문제 없습니다. 자, x가 스몰 x가 집합 x의 원소래요. 근데 그 x가 누구냐면 a랑 b를 c랑 곱하는 거야. a랑 b랑 c를 곱한 게 원소래. 근데 a라는 녀석은 a의 원소고 b라는 애는 집합 b의 원소고 c라는 애는 집합 c의 원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파고 들어가야 되지. 집합 a의 원소 a는 뭔데? 2의 n제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한번 써볼 필요가 있어. a는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이렇게 직접 적어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 집합 b는 어떻게 되는데? 집합 b는 3의 m제곱인데 m이 뭐냐면 자연수야. 그러면 시작.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겠다. 그죠? 그 다음 3의 4제곱 이렇게 쭉 가고 있을 거야. C라는 애는 아이고 C라는 애는 5의 m제곱이에요. 5의 l제곱이야. 5의 1제곱, 5의 2제곱, 5의 3제곱, 5의 4제곱 이렇게 쭉 적어 주셔야죠. 집합은 원소 갖고 푸는 거니까 원소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하겠지. 그럼 얘들을 다 곱하라 그랬어요. 얘를 곱하면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얘들은 2와 3과 5로만 되어 있어요. 이제 무엇이라는 말이 멋있게 나와야지. 무엇이 소인수가. 얘는 소인수가 2하고 3하고 5로만 구성품이 되어 있고 거듭제곱은 다 되니까 상관없잖아. 그러면 1번이 원소냐 아니냐 어떻게 따질 거냐? 이 30을 무엇 해봐야 돼? 소인수분해 해볼 거야. 15. 3으로 하니까 5.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되어 있어. 여기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되어 있으니까 30은 괜찮은 거지. 패스. 150 보자. 150. 150은 5로 하면 30이고 다시 5로 하니까 6이고 2, 3이야.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야.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이거 다 확인하자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 느낌을 배우라는 거지.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무슨 말이냐? 2의 거듭제곱과 3의 거듭제곱과 5의 거듭제곱을 곱해서 원소를 구하래. 그러니까 2하고 3하고 5의 거듭제곱으로 결국 문제는 뭐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소인수 분해를 해서 그 녀석을 확인해 보라는 거죠. 소인수 분해를 해보자. 그러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252? 250이 뭔데? 252는 2로 하니까 일단 2, 1, 2, 6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2로 하면은 얘는 63이야. 7, 9, 60. 7이 있네? 7? 여기 눈 씻고 봐도 2, 3, 5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는 3번.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됐네? 그래도 돼. 네, 그랬습니다. 괜찮죠? 네, 5번은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경험하면 그게 어려운 문제가 같지 않고요. 자, 6번. 아이고, 6번 문제는 많이 나오는 거잖아. 우리 많이 봤던 거예요. 자, A가 B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다. 부분집합이면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구성한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부등식의 해집합이라 부르거든. 부등식의 해집합.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각각 집합 A의 원소고 집합 B의 원소래. 한 번 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가 A의 원소고 집합 x가 B의 원소야. 그러면 부등식으로 나와 있는 해집합일 때는 벤 다이어그램보다는 그렇지.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려고 노력하자 그랬어요. 자, A가 B에 포함된다 그러는데 A를 그리면 되겠죠? A는 시작. 0하고 2가 있는데 2를 포함하고요. 쫙 포함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 잡아먹어야 돼. B가. 잡아먹게 그리면 되지. 그냥 크게 그리면 돼요. 여기 A 적고 여기는 3A 플러스 11 이렇게 적고 쫙 잡아먹으면 돼. 자, 여기까지 문제 없을 거야. 자, 그런데 부등식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좀 신경 쓸 게 있다 그랬죠. 이 문제도 가치가 있다. 그죠? 이 문제. 자, 여기서 보면 A는 어느 쪽에 있어야 돼? 0보다 무엇하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거는
3a 플러스 11은 누구보다? 2보다 커야 된다 까지 문제가 없는데 얘가 점점 a가 가까워져서 a가 0이 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그리고 얘가 점점 작아져서 2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돼요. 왜? 벗어나지 않는다며. A라는 녀석에는 2가 들어가 있어. 얘는 0은 없고 2는 들어가 있어. B는 A가 만약에 0이 됐다고 생각해봐. 얘가 3A 플러스 11이 2가 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를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자. 진짜. 요것도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진짜 확인해 보라고. 진짜 그려보자. A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색깔을 제가 한번 넣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0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가 될 거네요. B가. 두 개 달라붙어 버리면, 그죠? A가 0이 되면 실제로 우리는 지금 X가 벗어나냐 벗어나지 않느냐 볼 건데 검정색이 파란색 안에 있어야 돼요. 즉 검정색 A가 파란색 집합 B를 벗어나면 안 되잖아. 근데 A는 2가 있어. 그지? 까맣게 칠해져 있으니까. 근데 B는 2가 없잖아. 그러면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등호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라고. 되시겠습니까? 요거 저번에도 많이 강조했던 문제죠. 그래서 얘는 3A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리고 A는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A가 크고 0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정수는 당연히 3개가 되겠죠. 이런 것도 중요한 겁니다. 부등식으로 나오는 집합은 문제 또는 명제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꼭 챙겨 두셔야 되고 정복하셔야 되는 녀석입니다. 6번. 자, 그 다음에 7번을 한번 보죠. 7번 문제를 보시면 요거 많이 봤던 거야. 그죠? 집합 A랑 B가 같다. 요거 많이 봤던 거야. 집합 A랑 B가 같다는 건 원소가 서로 같다 말이지. 자, 원소를 비교해 보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1이 있는데 너도 1이 있어. 괜찮네. 여기 2가 있는데 너가 2가 있어. 괜찮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랑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각각 0이랑 3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랑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너가 0이 되고 너가 3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너가 3이 되고 너가 0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첫 번째 주제인 거야.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얘가 0인지 어떻게 알아요? 0인지 어떻게 알아요가 아니라 0이면 3이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반대로 얘가 3이고 얘가 0이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a제곱 플러스 2가 0이야.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가 0이야. 쓰자마자 그러면 a제곱이 마이너스 2인데 a제곱이 마이너스 2인데 그런 수는 없는데 실수가 안 되는구나. 첫 번째 케이스가 안 돼. 그냥 불가능. 너 빠이빠이. a제곱이 2가 될 수가 없어. 따라서 a제곱 플러스 2가 얼마가 돼야 되고 3이 돼야 되고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얘는 넘어오니까 a제곱은 1이잖아. 그래서 a는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자, 고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인수분해합니다. a 플러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a가 얼마거나 a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a는 1이다. 이거 동시에 만족하니까 a는 얼마다? a는 1이다. 그래서 a는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7번은 많이 어려운 문제 같진 않다. 그죠? 자, 8번. 자, 8번 문제를 보자. 8번 문제. 1, 2, 3, 4, 5, 6, 7에서 1은 x의 원소고 2가 x의 원소고 7은 여러분 이거 너무 기본 문제죠. 자,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라.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웬만하면 완성해 주라 그랬어요. 자, 벗어나지 않게만 하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큰 집합 두 번째 액션은 가장 큰 집합의 원소들을 하나하나씩 물어봐요. 자, 2야 너 어디 갈 거야? 그랬더니 1은 여기 가래. 그지? 2야 너 어디 가래? 그랬더니 2는 x에 들어가기로 했어. 들어가. 3아 기다려. 7은 들어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7은 여기 가야 돼. 그러면 반대로 보면 그냥 3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3은 자유롭지.
여기 자리 1번 자리에 들어가도 되고 2번 자리에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잖아. x에 들어가도 되고 x가 아닌 곳에 가도 되고.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너도 두 가지, 너도 두 가지, 너도 두 가지 칙칙칙 곱해줘서 답은 16가지. 됐습니까? 답은 4번. 요거는 너무 기본 문제고 개념 잡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모르시면 좀 재미없죠. 네, 넘어갑니다. 자,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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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9번 이거 뭐 또 이것도 귀여워요. 자, 문제를 보면 만족하는 집합 A의 개수를 뭐야 깜짝이야.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 집합 A의 개수 구하시오. 무슨 문제야 시작? 네, 부분집합 문제야. 부분집합.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무슨 문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자, A가 있어. 쭈앙. 근데 A를 벗어나지 않게 누가 있어 시작? 요런 집합이 있어. 요 집합은 뭔지 모르니까 요걸 편의상 X라고 한번 불러볼게. X. 그 다음에 요 집합도 그냥 편의상 이름을 Y라고 불러보자. 그러면 쭈앙 이렇게 Y가 있을 거야. 근데 여기는 A, B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미. 자, 그리고 가장 큰 집합 두 번째 단계 벤 다이어그램 그렸으니까 가장 큰 집합의 원소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물어보라 그러는데 A는 이미 갔잖아. A는 갔어. 자리를 찾았고 B도 자리를 찾아갔어요. 자, C라는 녀석은 몇 군데 갈 수 있어? 1번, 2번, 3번 중에 C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데 C는 1번에 가면 안 되죠. 왜냐면 요 집합 X가 A와 B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니까 C는 1번 자리는 갈 수 없어. 근데 2번에 갈 수는 있겠지. 3번에 갈 수 있겠지. 그래서 두 군데. D도 마찬가지. 1번에 갈 수 없지만 2번에도 갈 수 있고 3번에도 갈 수 있으니까 두 군데. 곱하니까 얘는 네 가지가 된다. 됐죠? 요건 많이 봤던 문제니까 요거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10번 봅시다. 10번. 자, 집합 A가 있는데 2, 3, 4, 5, 6을 원소로 갖고 있는 부분집합인데 부분집합이다. 얘들아, 부분집합 또 나왔네. 아우, 징글징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근데 짝수가 한 개 이상? 짝수가 한 개 이상이라고 하죠. 이 문제는 좀 중요하죠. 유형으로 한 개 이상. 그러면 2, 3, 4, 자, 우리가 지금 그 부분집합을 일단 네이밍을 붙이자. 부분집합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B는 A에 속해요. 근데 그림 그려야지. 벤 다이어그램부터 그리는 거야. 벗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A부터 그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한 게 뭐냐면 A 집합의 원소들한테 물어보라 했잖아. 2, 3, 4, 5, 6이.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이 있어. 8번 풀고 9번 풀면서 경험도 있고 이때까지 다른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기본 개념 문제 풀면서도 경험이 있는 게 뭐냐면 그 가장 큰 집합의 각 원소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공간으로 가는지 포함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이게 정해졌죠. 이렇게 정해져서 문제를 풀었어. 각 원소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포함되는지로 문제를 풀었단 말이지. 정확하게 딱 집어서 누구냐 각 원소 지금 누구지 시작 2, 3, 4, 5, 6 그지? 각 원소 2, 3, 4, 5, 6이 딱 지정되어 있어야 돼. 특정 원소라 그러기도 하고 2가 어디 가니? 3이 어디 가니? 4가 어디 가니? 4가 포함되니? 포함되지 않니? 아니면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 이렇게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두리뭉실한 표현이 나온 거야. 짝수가 한 개 이상. 짝수라는 말 자체가 되게 어색한 거야. 짝수. 딱 지정해주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짝수를 먼저 찾아내셔야지. 누구야? 2하고 4하고 6이야. 일단 특정 원소. 여기서 각 원소를 하나씩 찾아나가잖아. 여기 각 원소 2, 4, 6. 여기 각 원소야. 각 원소가 누구인지 정확히 지정하시라고. 그 다음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지정해줬는지 또 보자. 2라는 원소 꼭 들어가라. 또는 4가 포함되지 마라. 6이 포함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 개 이상 포함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각 원소가 2, 4, 6인데 포함됐냐 그러면 얘가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가고 얘 안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도 되죠. 한 개 이상이니까. 한 개 이상이라는 말은 한 개야. 누가 지정된 게 아니고 개수로 생각하면 한 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개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세 개 다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한 개 이상이니까. 이걸 우리가 언제 다 따지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하나씩밖에 못하는 사람이 말이야. 하나하나씩밖에. 원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야 그럼 좀 심각한데 이거 문제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이런 역발상을 해보자 그랬죠. 빵 만들기 생각으로. 우리가 빵을 굽고 싶어. 막
베이킹 파우더도 필요하고 밀가루하고 강력분이 뭐 중력분이니 해가지고 우유 붓고 막 말랑말랑 하고 막 토핑 얹고 막 신나게 했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우리 집에 오븐이 없다. 광파오븐 말고 진짜 가스 오븐. 빵집에서 막 쓸 수 있는 그런 오븐.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옆집에 오븐이 있대. 그럼 옆집 가서 하는 게 좋겠죠. 옆집 직접 가는 건 아니고 똑똑똑 두드려서 부탁을 하는 거잖아. 내가 할 게 너무 많아져. 일이 복잡해. 그러면 차라리 완전히 반대인 경우, 완전히 반대인 2도 안 들어가고 4도 안 들어가고 6도 안 들어가는 걸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걸러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죠. 됐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자, 일단 전체 부분 집합 개수 어떻게 볼까? 전체 부분 집합 개수. 전체 부분 집합 개수는 당연히 얘 포함되고 안 되고, 포함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괜찮잖아. 그래서 갈 수 있는 게 두 군데에서 2의 5제곱까지가 나올 거야. 그죠? 2의 5제곱까지니까 32가지가 있을 건데, 이 32가지에는 짝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짝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짝수가 2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짝수가 3개 들어간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지. 한 번 더. 이 32가지 전체에는 짝수가 1개 들어간 경우도 있을 거고 짝수가 2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짝수가 3개 들어간 경우도 있고 짝수가 안 들어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짝수가 안 들어간 거를 빼버리자. 짝수 2, 4, 6이 모두 포함되지 않아.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의 수. 자, 2하고 4하고 6이 전부 다 포함되지 않으니까 자리를 다 찾아가겠죠. 그러면 3하고 5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5도 마찬가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을 거야. 2의 제곱까지인 2의 제곱까지 네 가지가 있을 거야. 그죠? 이 빨간 거를 빼면 전부 다 무슨 값이 나오겠어요? 전부 다 이만큼만 나오겠지. 이거 다 나오겠지. 이게 다 나오겠지. 전체에서 짝수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걸 빼버리면 짝수가 1개 이상은 들어가겠지. 그래서 여기 답이 얼마가 되겠다? 빼주면은 32에서 4를 빼니까 얘는 답이 어떻게 된다? 28이 된다. 맞습니까? 28.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좀 어려웠죠? 10번 문제가. 10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챙겨야 될 게 4번, 6번, 10번 정도 된 것 같아. 요거는 좀 복습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 정복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맞나요? 4번, 6번, 7번이? 네, 그러네요. 4번, 6번, 10번. 요 문제는 좀 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